경남 현안을 지역 전문가와 분석하는 헬로 이슈토크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마음 많은 청춘이란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요, 40 혹은 50이 넘어도 진짜 청춘의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경남도와 도내 기초지자체의 청년 나이의 기준폭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변화의 바람에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의견도 분분합니다. 오늘 헬로 이슈토크에서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 나오셨습니다. 전 전국 청년 네트워크 회장이자 경제학 박사 진형익 창원시의회 의원 나오셨고요. 2022년 경남도 도민공약평가단 위원을 거쳐 현재 경남 청년정책 네트워크에서 활동 중인 지역청년 오량근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경남도와 시군에서 청년을 규정하는 나이 기준 잇따라 상향하고 있다는 소식인데 변화되는 지자체 어디입니까? 네, 지자체에서는 청년 나이를 조례라고 하는 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5월 말 기준으로 경남도와 18개 시군에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조사를 해보니까 경남도를 포함해 6개 시군에서 청년 나이 기준을 상향했거나 앞으로 네. 상향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아,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남도는 원래 지난해 34세까지 청년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을 이제 39세로 이제 연령을 늘렸고요. 어, 그다음에 창원시도 이제 34세에서 내년부터는 39세까지 청년의 범위가 늘어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합천구는 34세에서 45세로 이렇게 오. 늘어났고요. 크게 늘어나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고성군도 39세에서 45세, 그리고 산천구는 39세에서 49세로 늘렸고, 그리고 함양구는 지금 준비 중이긴 한데 현재 45세까지인 청년 범위를 네. 54세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일단 계획에 나온 거 보면 함양군이 가장 크게 변화를 하는 것 같네요. 54세까지 청년의 기준을 확대를 하겠다는 건데 지자체에 따라 굉장히 좀 제각각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청년 기준 나이가 정형화된 게 아니라 변동이 가능한 것이었다는 걸 사실 처음 알게 된 분들도 꽤 많을 것 같은데 조례에서 청년 기준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따로 있습니까? 네, 사실 사업을 하려고 하면 이 법률에 의거해서 이제 사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 법률을 살펴보면 정책 대상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주로 이제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법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만들어지는 청년기본법이라고 네. 하는 그 청년법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되는데요. 이 청년기본법에도 청년의 범위가 나타나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청년이란 19세 이상 그리고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지자체마다 상황이 워낙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청년기본법에서는 단서 조항을 달고 있습니다. 어떤 단서 조항이냐고 하면은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각각일 수 있도록 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각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고 대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보면은 만 39세까지 상향하고 있는 좀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구가 부족한 군 지역에서는 더 높은 연령대로 상향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 하시는 오량근 대표께서도 작년에 경남도 도민공약평가단에서 활동을 하셨고 지금은 또 경남 청년정책 네트워크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신데 이렇게 청년 나이 기준폭이 확대된 것 어떻게 보세요? 우선 나이 기준폭을 넓혀 청년의 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의 입장입니다. 네. 본질은 청년의 인구 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인데 청년의 범위를 넓혀서 그 수를 늘리겠다고 하는 건 전형적인 행정적 발상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청년의 범주가 늘어 정부 지원을 받는 인원이 늘어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네. 19세와 39세는 완전히 다른 세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지원받아야 되는 내용도 완전히 다를 거고 근데 이들을 한 범주로 묶어서 관리하겠다고 하는 데는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지역에 더 청년을 유입시키고 네. 인구 감소를 막을 수 있는지 거기에 먼저 고민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처럼 19세에서 39세를 같은 청년의 범주에 묶어서 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은 좀 한번 좀 다시 생각해 볼 만한 여지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그 진영익 의원이 조사하신 바에 따르면 창원의 경우에 청년이 19세부터 39세고 산청은 49세까지 고성은 45세로 변경이 됐고 함양은 54세까지로 개정 중이다 이런 말씀 주셨거든요. 기준폭이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지역에 따라 산업 직군의 차이가 있어서 농어촌 지역의 청년 범위의 폭이 커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귀농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농어촌 지역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좀 더 젊은 층을 끌어들이기 위해 나이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금도 늘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런 사정을 봤을 때 정부나 지자체는 주먹구구식으로 청년의 나이만 늘리지 말고 산업 직군별로 네. 조금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고 지원 대상을 설정하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인 청년폭을 넓힐 게 아니라 산업 직군별로 좀 설정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이신 네, 거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궁금한 점이 지자체들이 왜 이렇게 청년 기준의 폭을 늘리느냐입니다. 지자체에서 어떤 효과를 좀 기대하고 있는 겁니까? 제 생각에는 크게 세 가지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개수하는 청년 인구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계상의 청년 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인데요. 통계상으로 인구가 증가한다. 청년 네, 인구가?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청년 인구가 약 19만 명 됩니다. 네. 그래서 전체 창원시 인구에서 한 18%를 차지하는데요. 만약에 청년 인구가 내년에 39세까지 늘어나게 되면은 25만 명으로 이제 약 엄청 늘어나게 되는 거죠. 청년 네. 인구 자체가. 그래서 창원시 인구의 24%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이제 청년 인구를 이야기할 때, 청년 통계를 말할 때 이렇게 개수할 수 있는 숫자가 늘어나는 한 가지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청년 정책 대상의 확대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상대적으로 군 지역에는 청년 인구가 워낙 조금 부족해가지고 청년 사업을 해도 실제로 사업 받을 청년들이 부족하다 이런 그럴 수도 의견들이 있겠네요. 많습니다. 네, 이제 그러한 지역은 청년 대상이 확대되면은 이제 행정에서도 사업을 수행하기 좀 원활한 상태가 되고요. 실제로 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도 내 나이가 이렇게 조금 차이 나는데 사업 못 받는 게 너무 안타깝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까지도 청년 정책 대상으로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청년 정책도 이제 중앙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지방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네. 지방 정부에서 아무래도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중앙 정부하고 매칭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칭하는 사업들을 할 때 중앙 정부에서 하는 청년 정책 대상과 같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정책들이 조금 사업들이 청년 인구 범위가 조절이 되면은 이러한 네. 사업의 매칭 가능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매칭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면 청년 인구 비율이 높으면 더 많은 가능성이 열린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정확한 말씀입니다. 그럼 실제로 국비 중에 청년 인구 기준이 더 늘어나야만 확보하기가 용이한 정책들이 있을까요? 사실 지자체 청년 인구 범위가 워낙 커서 지금도 조금 자유롭게끔 이제 탄력적으로 해석하면서 지원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확실하게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규정을 변화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중앙 정부에도 이제 법률에 따라서 다양한 청년 정책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청년 고용 촉진 특별법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네. 이제 청년 일자리 고용을 지원해주는 그런 법인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청년 정책의 대상은 만 15세에서 29세입니다. 네. 그리고 청년 기본법에서 말하는 것은 청년 만 19세에서 34세까지고요. 그리고 전통시장 및 상점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는 청년 상인을 만 39세 이하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고용노동부라든지 아니면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에서 다양한 청년 정책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맞춰서 국비를 확보하고 매칭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례뿐만 아니라 법에서도 사실은 청년 기준이 제각각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정부나 지자체에서 청년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그 기준에 대한 말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경남도 공약을 또 평가한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앞서 말씀해 주신 바에 따르면 장점이 있습니다. 청년 인구가 증가하고 정책 대상이 확대되고 국비 확보가 용이하다. 이런 큰 장점이 있는데 이 지자체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앞서 반대한다고 말씀을 주셔서요. 반대의 내용은 이제 이 청년의 범위를 그냥 늘리는 거에 대한 반대 의견이었고요. 네. 지자체 이제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청년을 위한 정책을 많이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청년 유입이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경남도에서도 청년 지원을 위한 공약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비교적 청년 인구수가 적은 서부 경남 지역에서는 조금 이 정책에 아쉬움이 많았는데요. 이 부분은 진영희 의원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직군별, 네. 전통시장에는 39세 이하, 또 이런 식으로 나이의 차이를 둬서 지원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지역별 그리고 산업 직군별로 청년의 범위를 재설정해서 지원을 하면 아쉬운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또 지원받는 청년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생산 활동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이고 그로 인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뭐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일각에서는 청년 나이 기준폭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분들도 사실 많습니다. 창원시에서도 창원시 의회에서 이런 조례를 개정하는데 이견은 없었는지 궁금한데요. 창원시 의회에서도 이제 조례에서 이제 청년 나이 대상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이견은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청년 나이 범위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대부분 청년들이 확대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실제 요구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것 때문에 나이에 대해서는 큰 이견은 없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조금 의회에서 좀 질의가 많았던 부분은 청년 나이가 많아졌을 때 대상이 확대가 되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서 이제 수반되는 수반되는 이제 예산이 많아질 텐데 이러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런 고민점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창원시 같은 경우에 내년에 만 39세로 확대가 되면은 약 25조, 네. 약 25억이 필요합니다. 25억의 예산이 더 필요한데 실제로 이 25억의 예산을 집행부에서 적절하게 나올 것인가, 가지고 올 것인가 이러한 문제 제기를 했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좀 논쟁이 있었던 것은 청년 나이 확대를 언제부터 적용할 것인가였습니다. 저희 창원시에서 조례 개정은 지난 5월에 개정이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5월에 개정 끝나자마자 만 39세까지 청년을 할 것인가, 네. 아니면 내년 1월 1일부터 39세를 적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 논쟁이 있었는데요. 먼저 5월부터 바로 적용하게 되면은 올해 사업 범위에 들어가지 못해서 사업을 받지 못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청년들은 하반기에 만약에 다시 받게 된다고 하면 불공정 문제가 발생할 수 그럴 있기 수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 하자고 이렇게 결론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뭐 예산도 많이 필요하겠지만 사실 어찌 보면 뭐 사업 대상이 굉장히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청년들 입장에서도 좀 다른 의견이 나올 것 같은데 오량근 대표가 보시기에는 청년 나이 기준폭 확대에 있어 어떤 역기능들 좀 있다고 보십니까? 단순히 나이 폭만 늘려 청년의 수를 늘리게 되면 수치상으로는 지원받는 청년의 수가 늘어나게 될 것이고 지자체에서 실적 홍보로 쓰기에는 아주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20대 청년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30대, 40대에게 돌아가게 된다면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20대가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될 텐데요. 비슷한 사례로 저희 신혼부부 특공의 네. 경우 혼인신고를 한 후 7년 이내까지 특공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데요. 저는 26살에 결혼을 해서 지금 33살인 지금도 집을 사는 게 부담스러운 상황이지만 네. 단지 결혼을 일찍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신혼부부 청약을 넣어보지도 못하고 이 혜택의 대상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친구들은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네, 이 사례를 봤을 때 26살에 결혼한 저와 30대 중반 이후에 결혼을 하거나 혼인신고를 미뤘다가 하는 분의 경우에는 부동산 매입을 놓고 동일선상에 서서 이렇게 활동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네. 다른 입장에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신혼부부 청약 사례가 그렇듯이 19세와 54세가 네. 극단적으로 54세까지 네, 이제 네. 있으니까 같은 그룹으로 묶인다면 실소유자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단편적인 정책보다는 정책 수요자의 연령 집단에 따른 맞춤 정책이 공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물론 말씀에 사실 공감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청년 인구가 감소하는 이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방향이지 않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여기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일단 제가 사는 창원시의 경우에는 청년 나이 범위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였지만 내년 1월부터는 만 39세 이하까지 청년으로 본다고 합니다. 네. 이게 적용이 되면 창원시 청년 수는 약 18만 6천 명에서 24만 8천 명으로 6만 2천 명 정도가 늘어나게 되는데요. 청년들의 취업 준비 기간이 늘어나고 나이 제한도 많이 사라지고 있고 그동안 청년과 중장년 사이에서 정책 지원에 사각지대에 있던 분들이 이제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폭이 확대된 만큼 청년들을 위한 정책 발굴도 굉장히 필요해 보이는데 앞으로 청년 정책은 어떻게 좀 변화할 거라 보십니까? 우선 단기적으로는 아무래도 청년의 인구의 범위가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이라든가 뭐 사업
청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더 크게 될 것 같다, 더 많아질 것 같다라는 효과를 가질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전에는 정책 대상이 되지 못했던 청년들도 앞으로는 참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정책 효능감도 상당히 커질 것 같은 그런 네.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이제 청년 연령이 늘어난 만큼 그 연령이 늘어난 그 세대가 필요한 사업들은 어떤 건지, 정말 필요한 수요자가 원하는 정책들은 무엇인지 그런 것을 알아가면서 발생하는 이제 신규 사업들이 네. 아마 생길 것 같은데요. 이 신규 사업들도 이제 우리 지자체는 나를 위한 어떤 사업들이 확대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이제 기대감도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은 오량근 대표께서도 30대이시기 때문에 기준이 확대되면서 어느 정도 청년 정책에 대한 그런 사업 범위까지 함께 높아지는 거지 않습니까? 앞으로 확대되는 어떤 확대에 따른 기대되는 정책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으십니까? 네, 개인적으로는 부동산과 출산 관련 정책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래도 있는 집안에서 시작하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좋은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에는 결혼을 아예 포기하거나 혼인신고를 미뤄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청년 나이 기준의 확대로 지자체에서 주거 문제 해결과 출산 문제 해결에 네. 지원을 해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든든할 것 같고요. 또 평균 출산 연령이 33.5세까지 높아졌고 네. 저희 2인 합계 출산율이 0.78명까지 떨어진 만큼 출산하는 청년 부부에게 아낌없는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지금 시점이 총선이 1년이 채 남지 않은 시점인데 청년층의 투표율이 선거 때마다 점차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청년 정책 공약도 굉장히 좀 많아질 거라고 저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을 텐데 다만 청년들 입장에서는 이 정책들을 좀 합리적으로 보고 걸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좀 제언을 해주신다면요? 네, 아마 이제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다가오면서 이제 국회의원들 다양한 청년 정책이라던가 사업들을 공약으로 아마 내세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막 그들이 내세울 만한 것들은 이미 다른 곳에 하고 있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확대하는 그 정도일 것 같아가지고 다 비슷비슷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조금 다른 측면으로 저희가 그 국회의원의 자질을 검증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해야 된 근본적인 것들은 이제 법률을 만들고 아니면 개선하는 활동, 그다음 제도를 개선하는 활동을 입법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책 제안을 할 수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검증을 한다고 하면은 지금 청년이라는 연령에 대해서 이 이슈가 왜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청년을 위한 정책을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 올 것인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확인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청년과 관련돼 가지고 이제 청년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정말 청년 당사자들과 교감하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떤 정책 개발이 필요할지 이런 것들을 같이 토론하는 그런 장을 통해서 국회의원의 자질을 검증하는 그런 측면으로서 바라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가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남도와 도내 지자체의 청년 지원 제도와 프로그램도 점차 발전하면서 청년 나이에 대한 기준과 이에 대한 의견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가 지역민의 행복인 만큼 지자체의 치적이 아니라 청년 나이를 포함한 모든 정책이 지역민에게 진정 필요한 변화여야 한다는 점 강조하면서 오늘 헬로 이슈 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진영익 창원시 의원, 오량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